뒤쪽으로 이동시키는 노동작에서의 스트레칭은 이 전면 삼각근과 같은 스트레칭이 되겠죠? 내가 지정한 관절의 움직임 내에서 힘을 발휘하는 거기 때문에 관절에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운동을 해줄 수 있고요. 약한 영역들을 더 발달시키기 위한 거고요. 그냥 돌려주기 식으로만 스트레칭을 해서 유연성을 길러준다면 관절이 오히려 안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안녕하세요. 올해부터는 제가 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심도 있는 운동에 대한 원리라든지 운동 동작들을 좀 많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올해 처음 콘텐츠로 준비한 내용은 어깨 스트레칭을 똑똑하게 하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 대부분이 어깨 통증이 있거나 어깨 불편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깨 콘텐츠를 준비를 했고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어깨가 아팠을 때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스트레칭의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고 병원에 가면 스트레칭 많이 하세요 그러지만 의사분들조차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스트레칭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분들이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깨가 불편할 때 어떤 식으로 스트레칭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딱 3가지의 아주 중요한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깨를 먼저 스트레칭할 때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유의해 주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어깨를 절대 한 방향으로만 스트레칭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깨는 구조적으로 봤을 때 팔이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유도가 높지만 그만큼 다양한 방면에서의 어깨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쪽만 너무 치우쳐서 유연하거나 또는 한쪽만 너무 강하게 됐을 때는 어깨가 구조적으로 또는 기능적으로도 불균형한 게 발생하기 때문에 어깨 통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깨 스트레칭조차도 너무 한 방향으로만 스트레칭 했을 때는 오히려 더 불안정하고 불균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깨 스트레칭도 다양한 신체의 면, 어깨의 움직임 면을 고려해서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우선 어깨의 다양한 면과 방향을 활용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신체의 면을 앞과 측면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앞면에서 자르면은 팔을 위쪽으로 올리고 또 팔을 뒤로 젖히는 동작이에요. 또 옆면에서 다른 면에서의 움직임은 팔을 올렸다가 이렇게 내리는 동작입니다. 그러면 어깨의 스트레칭도 다양한 면을 활용하려면 이렇게도 스트레칭 해줘야 되고요. 또 옆으로도 이렇게도 스트레칭을 해줘야 됩니다. 바닥면으로 이렇게 가른 면들도 있거든요. 그걸 횡단면이라고 하는데 팔을 이렇게 벌리는 거를 횡단면에서의 움직임인 거죠. 그래서 팔을 이렇게 옆쪽으로 벌리는 동작은 앞에서 벌리는 최종 동작과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팔을 내려서 광배근을 스트레칭하는 동작이 팔을 앞뒷면에서의 올리는 동작 또 그러면 뒤쪽으로 이동시키는 노동작에서의 스트레칭은 이 전면 삼각근과 같은 스트레칭이 되겠죠? 또 벌리는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손바닥을 이렇게 바닥에 대고선 반대쪽으로 몸을 이렇게 넘겨서 이 가슴 근육 쪽으로 스트레칭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움직임과의 반대 동작은 이 움직임이겠죠. 그래서 팔을 이렇게 당기거나 또는 이렇게 당겨놓은 상태에서 다양한 면을 스트레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올려드린 영상에서도 스트레칭의 가장 기본이 되는 어깨 스트레칭, 자, 팔을 올리고 또 뒤로 젖히고 벌리고 이렇게 모으는 그런 스트레칭의 4가지 종류의 스트레칭을 알려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다양한 방향에서 다양한 신체의 면을 고려한 스트레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다음은 어깨 관절의 등척성 운동, 어깨 주변 근육의 등척성 운동을 활용하라 라는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육이 수축하는 종류가 총 3가지입니다. 하나는 짧게 근육을 만들어주는 단축성 수축, 그리고 하나는 근육을 길게 만드는 신장성 수축, 늘어나면서 수축해주는 거예요. 하나는 근육의 관절의 길이 변화는 없지만 근육의 길이 변화는 없지만 그 해당 영역에서 힘을 발휘하는 등척성 운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등척성 운동은 어깨 재활이나 다른 재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등척성 운동의 가장 주요하고 중요한 이점은 뭐냐면 우리가 관절을 움직일 때는 관절에 통증이 있거나 불편하신 분들이 관절을 움직일 때는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이 등척성 운동은 내가 지정한 관절의 움직임 내에서 힘을 발휘하는 거기 때문에 관절에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운동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등척성 운동 자체가 운동신경을 굉장히 많이 발달시켜요. 그래서 내가 약한 부위를 직접적으로 타겟해서 그 지점을 강화시키고 또 가동성 그리고 유연성을 조금 더 기능적으로 또 발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헬스장이나 운동을 할 때 관절을 굽혔다 폈다 하면서 근육의 힘을 발휘하는 운동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부족한 가동 범위가 있는 지점이 딱 명확하게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할 때 그렇게 운동을 막 진행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약한 부위가 더 불안정해지고 통증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등척성 운동을 통해서 해당 관절의 여러 범위에서 안정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동을 해주셔야 합니다. 등척성 운동을 활용하는 스트레칭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팔을 위쪽으로 들어 올리는데 여기에서 이제 더 이상 위쪽으로 더 넘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팔의 가동 범위가 좋지 못한데 내가 계속 스트레칭 시키면은 당연히 근육은 늘어나니까 더 많이 갈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냥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고 그리고 잠시 그 길이에 대해서 스트레칭이 된 상태에서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관절의 움직임을 허락해 주는 거지만 실제로 운동을 할 때 그 영역에서 힘을 발달하는 거는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 이렇게 스트레칭해서 근육을 늘렸다면 그러면 만약에 범위가 이 정도 늘어났다면 그 구간 안에서의 힘을 잘 발휘하는 능력을 길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등척성 운동이 그러한 목적이고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범위까지 더 늘어났다면 여기에서 힘을 발휘해서 등척성 운동을 하려면 반대 방향으로 주먹을 눌러주는 스트레칭, 이게 바로 등척성 스트레칭인 거예요. 끈 영역들, 약한 영역들을 더 발달시키기 위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슴 근육이 너무 타이트하고 긴장돼 있어서 어깨를 좀 펴주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했다. 그래서 팔을 이렇게 벽에다가 붙이고서 하는 그런 스트레칭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영역에서 내가 팔부의 움직임이 이렇게 더 벌려질 수 있는 움직임이 만들어졌다면 그 움직임에서 내가 새로운 영역에서의 근력을 발달시켜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벽에다가 이렇게 딱 대고서 여기가 벽이에요. 벽에 대고 스트레칭을 했다. 그러면 이 영역에서의 등척성 운동을 하려면 손바닥으로 벽 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가슴 쪽에 힘이 발휘되겠죠. 그러면서 해당 영역들에서의 근력, 우리가 취약한 영역이라고 하면은 내가 그동안 없었던 가동 범위, 그 영역에서의 스트레칭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한 스트레칭을 그냥 늘려주기 식으로만 스트레칭을 해서 유연성을 길러준다면 관절이 오히려 안정성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관절의 길이는 유연성은 이만큼 긴데 내가 만약 컨트롤하고 근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간이 요 정도라고 한다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만큼이 안정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스트레칭에 대한 영역, 유연성에 대한 영역은 이만큼인데 내가 만약에 이 구간을 다 컨트롤하고 근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안정적인 관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마냥 유연성만 길러주는 그런 운동들, 스트레칭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스포츠 선수들을 트레이닝 하다 보면은 관절의 가동 범위, 유연성은 오히려 작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영역에서 굉장히 조절 능력도 좋고 힘을 잘 발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칭을 그냥 단순하게 근육을 늘리거나 길이를 늘린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근육도 늘리지만 조금 더 그 늘어난 범위 내에서 기능적인 근력을 같이 발달시켜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등척성 운동을 통해서 여러 관절의 각도, 취약한 각도에서 그렇게 힘을 발휘하는 운동을 해주셨다면 또 여러 방향에서의 훈련을 해주셨다면 이제 정말 실전으로 잘 움직여주는 훈련을 해줘야 됩니다. 스트레칭과 또는 해당 지점에서의 근력을 강화시키더라도 우리가 일상과 스포츠에서 하는 운동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우리 움직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적이지 않고 굉장히 공적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깨 관절을 스트레칭하고 또 특정 지점에서의 근력을 강화시켜서 가동 범위도 잘 나오고 해당 지점에서의 통증이 좀 줄었다면은 이제는 어깨가 다양한 범위에서 실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발휘하면서 새로운 가동 범위를 학습시켜 나가고 새로운 움직임들을 계속 장기 기억으로 학습시켜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 단어를 많이 외운다고 해서 영어를 잘한다, 실전에서 잘한다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실제로 영어 단어를 외웠으면 외국인이랑 직접 실전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말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내가 장기 기억으로 받아들인 그 학습되어 있는 언어 능력을 통해서 그렇게 발휘되는 거기 때문에 움직임에 대한 능력도 내가 단순히 스트레칭만을 통해서는 좋아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스트레칭하는 목표가 통증을 완화시키고 움직임을 좋아지게 만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스트레칭을 통해서 여러 방향과 여러 움직임에서의 유연성과 가동 범위를 늘려놨다면 실제적으로 움직여주는 그런 운동들을 통해서 마무리해줘야지만 정말 완벽한 재활로서 통증 완화로서의 스트레칭이 되는 겁니다. 관절의 가동 범위, 유연성도 늘리고
또 말씀드렸던 그 구간에서의 힘도 늘렸어요. 그러면 안정성이 발휘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어깨관절을 잘 움직이면서 새로이 학습된 것들에 대한 근력을 발휘하고 유연성을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팔을 올려주는 스트레칭이 잘 만들어졌다면 실제로 이런 프레스 동작처럼 실제로 팔 근육을 이렇게 만세하는 그 관절의 움직임을 직접적으로 쓰면서 이 새로 학습된 관절의 움직임들을 더 새로운 뉴런들, 신경세포들이 더 시냅스된 상태에서 연결될 수 있게, 더 장기 기억으로 남을 수 있게 그렇게 실전에 근력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추천드리는 움직임은 뭐냐면 내가 어깨관절의 움직임을 이만큼 크게 만들었다면 실제로 그 큰 어깨관절의 움직임들을 활용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팔을 이렇게 돌려주는 트레이닝도 괜찮습니다. 새로운 영역에서의 움직임들을 학습시켜주는 거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복잡한 움직임을 추가시켜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팔자를 돌려주는 트레이닝, 이런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은 내가 단순히 근육을 늘리고 또 해당 구간에서의 힘을 발휘하는 걸 넘어서서 내가 복잡한 움직임들을 실제로 컨트롤하고 또 그 안정성을 그 움직임 내에서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같이 도와주는 거니까 실제로 우리가 통증을 완화하고 부상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이런 움직임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근력만 늘린다, 그 무거운 거를 들어 올린다, 이게 통증의 완화에 있어서 좋은 운동이 아니라 내가 내 팔뼈의 무게를 가지고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잘 움직일 수 있는 것, 이게 목적이 돼야 됩니다. 자, 세 가지의 팁들 그리고 제가 운동하는 방법들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스트레칭 할 때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스트레칭에서 이 체크리스트 세 가지를 일단 만들어 놓으시고 다양한 방향에서의 다양한 신체 면에서의 움직임이 이루어져 있는지 또는 내가 해당 스트레칭 지점에서의 근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등차선 운동을 같이 병행해 주셨는지 또 운동을 다 하시고 실전적인 움직임들, 어깨가 여러 방향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훈련해 주셨는지 그렇게 체크를 해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스트레칭 할 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똑같은 스트레칭을 하더라도 운동의 효과가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원칙들을 여러분들께서 정확히 이해하시고 운동에 대한 원리를 아셔야지만 내 스스로 평생 동안 내 몸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들이 올라가는 거고요. 조금 더 운동 동작 자체를 기능적으로 발달시키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통증을 예방하고 또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의 효과를 잘 습득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컨텐츠,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다가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것들 좀 남겨주시면 제가 컨텐츠 만드는 데 있어서 좀 더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